이스타케 하소경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도 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인간과 관련해서 재미난 얘기가 하나 전합니다. 재미나다고 해야 될지. 이 인간 신인이죠. 타락을 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핑계거리를 잡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손님이라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지가 만들어 놓은 쇠로 된 철 침대에다가 이제 눕히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침대 사이즈에 맞지 않으면 발을 잡아 늘려서 이제 죽이고 침대 크기보다 크면 머리나 발을 잘라서 죽이고 이런 아주 악행을 일삼았죠. 그래 이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이제 전하게 되는데 뭘 뜻하는 것이냐?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우겨대면서 폭압을 가하는 그러한 존재들, 주로 독재자들이죠. 그들을 비유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속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요새 우리나라의 이 행정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얘기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왜 이렇게 통제가 많으냐? 대한민국의 법전의 두께 굉장히 두껍습니다. 시행령에 시행규칙에 조례에 이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세상에 법이 많다는 것은 어떤 형태건 간에 개인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장 하나를 세우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장 설립을 위해서 인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공장을 짓는데도 또 그 절차가 복잡하지요. 그리고 나서 공장 등록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까지 교부받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전혀 공장 부지로다 지정이 안 된다다가 한다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니요, 아예. 거기에 공장 부지로 설정이 된 곳에도 대개 웬만한 규모의 공장이면 한 2년, 사업자 등록증 받기까지 한 2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정도의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을 갖고 민주화된 나라라는 측에서 가장 긴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불만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속에서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경험을 해본 양반들은 하나같이 불만을 토로하였지요. 거기에 찍히는 도장만 해도 수십 개, 심지어는 나는 100개가 넘었어. 전부 따져보니까 이러는 사람들까지 이제 벌거쳐 모든 서류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양반들 자기 딴에는 그래도 지킬 만큼 애써서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세무조사가 나올지 세무조사만 나왔다 그러면 그건 기절초풍 아닙니까? 이렇게 세무조사가 많은 나라 OECD의 상위권 국가 중에서는 거의 없죠. 영국 같은 데나 미국 같은데 국가가 어떤 일정 기준을 정해서 이대로 신고해달라. 그리고 이제 유자격자, 영국 같으면은 이제 차터드 어카운턴스, 그러니까 이제 치커 회계사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이쪽 통해서 그 국가의 기준대로만 신고를 하면 거의 국가의 간섭이 없지요. 프랑스 같은 데는 협의과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세무서장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세무조사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야 되고 혹시 내가 이런 부담감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 거의 없죠. 그런데다가 이제는 텅 빈 도로에 4차선으로 뻥 뚫린 이런 도로에 차도 없는데도 50km로 가라고 딱 표시가 돼 있어서 이거 넘었다가는 이제 꼼짝 못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범칙금으로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런 긴장, 이것이 또 하나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한 사회가 워낙 어지럽고 국민들 수준이 형편없어서 질서가 엉망이어서
국가가 국민들을 가르쳐야 하고 질서를 강제로 세워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5030 도로 주행 속도 규제라는 거, 이건 도대체 뭐냐? 그것이 이제 정말로 도로교통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입법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렇게도 시급하게 필요한 이런 조치였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새로 세운 이제 속도 감지 장치 이거를 위해서 들어간 예산도 무척 많다고 그러던데요. 당국에서는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계도 기간을 일정 기간을 두고 그 동안에 이제 교통 쪽에서 일어나는 통계를 확보를 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60km로 되어 있는 걸 50km로 이제 줄였더니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사고, 특히 사망사고 발생률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재밌어요.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50km로 주행을 시켰을 때와 60km로 주행을 시켰을 때 시내에서 통행하는 자동차들의 평균 속도는 시속 27km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60km로 달리기 하나 50km로 달리기 하나 불편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속도에는 평균 속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교통사고하고 사망사고 발생률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가 사실이라고 하면 통계를 주로 다루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도시의 교통속도를 10km 정도 통제하는 걸로는 그것은 사망사고나 사고 발생과 정량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무런 서로의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통계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1차적인 견해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조사한 기간 동안에 교통사고의 발생량이 줄었는지 사망사고의 발생량이 줄었는지 그 원인이 어디 딴 데 있지 않는가를 찾아봤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서로 안 맞는 두 개의 변수를 갖다 놓고 이게 상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속하는 게 타당하다. 뭡니까? 속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하고 교통사고 발생량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제 강제 조치를 시행하고 나서 확실하게 발생한 통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통제를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심지어는 시중에서 돈 막 뿌리고 돈 없으니까 별걸 다 가지고 돈 채우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실제로 통제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범칙금 그만큼 많이 나갔다면 50km로 실제로 줄여서들 다니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 뭐예요? 교통사고와 사망사고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말이 거짓말이든지 측정이 제대로 안 된 것이든지 그것은 별도의 어떤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해요? 모름지기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통제건 크든 작든 간에 통제를 가할 때에는 명백하게 우선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제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그러한 통제가 전체의 사회적 이익에 기여한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가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야 그런 통제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위 법치민주주의 국가에서 얘기하는 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행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재량 행위가 아니고 기속재량 행위다. 무슨 얘기냐?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공무원이 그냥 지 판단에 의해서 지 마음에 들어서 그 집단들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자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이 원칙을 위배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권한 남용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지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래로 법과 통제라는 것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이상적이고 좋은 사회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180석이라는 통제를 하는 법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국회가 통제법규의 제조 공장화하고 있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마치 국회의 기능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이 참 무절제하게 이루어지는 입법 통제,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얘기를 끝까지 하자면요. 프로크루스테스는 결국 이러다가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테세우스에 잡혀서 결국 제가 만든 그 침대에서, 제가 그 침대보다 머리 크기만큼 커가지고 머리가 잘려서 처형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남을 통제한다는 것, 그것도 특히나 참 별 잘못 없는 국민들을 분명한 이유도 없이, 과학적인 접근도 없이, 무엇보다도 설득도 없이 마구 통제하려는 것, 그것은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권력자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